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철 신임감독회장과 각 연회 신임감독들의 취임식도 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장애인들도 일터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갈 곳 없는 노숙인들을 위해 무료급식은 물론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노숙인들을 복음으로 보듬는 서울역 홈리스 자활센터를 취재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장로교 소속 신학회 간의 연합을 도모하기 위한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철 신임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들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가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서울연회가 모인 서울꽃제교회를 중심으로 각 연회가 흩어진 8개 교회 현장을 온라인에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이달 초 선출된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들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이철 감독회장의 취임패를 전달하며 정직한 감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철 감독회장님과 이제 감독님들의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부흥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제 일에 축하하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감리교를 다시 세상의 빛으로 회복하기 위해 회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다투거나 갈등을 만들면 공멸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합해서 함께 걸어야 되고 상대방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날 함께 취임식을 진행한 각 연회 감독들도 교리와 장정을 철저히 수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연회를 만들도록 직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연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감독의 직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모든 교역자와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편 이번 총회는 일정을 대폭 축소해 대부분의 보고를 문서로 대신하고 추가 논의 사항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동시에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일터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구들스토어 미랄 송파점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달 26일부터 전체 75%의 직원이 출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장애인 직원들은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집에서만 있으니까 심심하고 답답했어요. 같이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쉬니까 집에만 너무 깝깝하고 일을 하니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미랄복지재단이 세운 구들스토어는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영적인 안정과 자존감 회복, 재정적인 자립을 돕는 곳입니다. 미랄 송파점에서만 55명의 장애인 직원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 미랄복지재단에서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문을 연 이후 꾸준히 직원을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3월에는 문을 닫은 채 전체 휴직에 들어갔고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는 직원의 절반만 출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또 다른 담당자분들께 문자로 전화로 출근하고 싶다고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냐고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하고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구들스토어는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자선이 아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터로 복귀한 직원들로 다시 활기를 되찾은 구들스토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예전의 일상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코로나19에 날씨까지 쌀쌀해지면서 갈 곳 없는 노숙인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년 넘게 노숙인 사역을 해온 한 목회자가 이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복지센터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노숙인들을 복음으로 보듬는 서울역 홈리스 자활센터를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인근 후암동의 한 건물 1층엔 갈 곳 없는 노숙인과 무연고 장애인들을 돌보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역 홈리스 연합회 회장 최성원 목사는 노숙인 무료급식 운영과 직업 알선을 위해 지난 26일 서울역 홈리스 자활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건물의 3개 층을 빌려 사용하고 있지만 녹록지 못한 재정으로 사무실 여건을 완전히 갖추진 못했습니다. 현재 1층은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무소와 관리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특별히 사정이 어려운 노숙인들의 숙소로, 지하는 창고와 사역보고를 위한 인터넷 방송 준비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1998년 IMF 당시 서울역 노숙인들을 보고 가난하고 소망 없는 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이후 25년째 무료급식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실직과 중독, 범죄, 정신질환 같은 이유로 소외된 것이지 태생부터 노숙인인 사람은 없다며 소외된 이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돕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노숙한 친구가 없습니다. 술 친구밖에 없습니다. 누가 자기들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보라 그래. 나한테 돈 벌지 왜 이런 짓 해느냐고 그래요. 그건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난 뭐래도. 자활센터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식주를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노숙인과 무연고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최 목사는 노숙인들이 센터에 와서 머물면서 교육을 받고 3개월간 폐지 줍기 등 일을 하면 센터의 보증을 받아 농장이나 공장 등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를 제공해 기초생활수급 혜택이나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25년간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숙인을 돕다 협박과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노숙인들이 머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 차례 이사를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복음을 듣고 새 삶을 살아가는 노숙인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최 목사는 고백합니다. 72번을 이사를 다니면서 2년마다 어떤 때 1년에 2번, 3번. 왜냐하면 노숙인들하고 같이 살고 또 장애인 단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대리운전 잘하고 있고 뭐 킥스 없어? 이거 잘합니다. 서울역 홈리스 자활센터는 노숙인에게 겨울 점퍼를 제공하고 사역 후원을 위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 등 노숙인 자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노숙인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미래의 장로교를 이끌 신학대 학생들이 찬양으로 하나 되는 연합회장이 열렸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찬양제에는 백석대를 비롯해 서울 장신대, 총신대, 칼빈대 등 장로교 소속 신학대 학생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찬양제는 코로나19 사태로 팀이 아닌 학교별 추천을 받아 한 명씩 참가하는 독창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장총 김수읍 대표회장은 이번 찬양제는 장로교 신학생들이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화합을 이루는 시간이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품고 귀하게 쓰임받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장총은 장로교 신학대 간 연합을 위해 총회 설립 100주년인 2012년부터 연합 찬양제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헬로윈데이와 관련해 젊은이들은 가급적 헬로윈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행히 서울 주요 클럽이 방역을 위해 휴업을 결정했지만 인파가 밀집한 상태에서 감염이 전파되면 대규모로 확산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연평도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주민 통제를 못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은 시기에
남측이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도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3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있었지만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9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역시 음식료품과 의복 등의 판매가 늘어 전월에 비해 1.7%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7.4% 늘어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대비해 조두순 주거 지역에 폐쇄회로 TV를 늘리고 방범 초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할 경찰서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 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 금지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 금지, 외출 제한 등 준수 사항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숙박, 여행, 외식 할인권을 30일부터 다시 지급합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내수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 상품 약 1,000개에 대해 가격을 30% 깎아줍니다. 또 주말에 3차례 외식을 할 경우 4번째 외식부터는 10,000원을 환급해줍니다. 단 외식의 경우 유흥주점, 구내식당, 출장음식 서비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제기구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GGGI 참가국들이 한국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GGGI 참가국들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노력을 가속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GGGI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 촉진하기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지난 29일 프랑스 니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이번 테러 공격에 대해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있다며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공격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리즘과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맞서 지속해서 싸워왔다면서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과의 연대에 대해 굳건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흉기 테러로 인해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미중 패권 경쟁에 앞서기 위해 내수 강화와 기술 강국을 향후 5년간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에서 경제 계획을 위해 내수 시장을 강화하는 쌍순환 발전 전력을 통과시켰습니다. 세계 경제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경제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특히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해 사실상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룡의 후예로 알려진 코모도왕 도마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3,000마리 가운데 1,000마리의 인식칩을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식칩을 심어 개체수 증감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에서 15년간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2,897마리, 2019년에는 3,022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는 코모도왕 도마뱀 멸종을 막기 위해 개체수가 줄지 않도록 먹이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남동부 지역에 며칠째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이어지면서 우박과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남동부 지역에 연일 계속된 폭우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우박이 쏟아져 차량과 건물들이 파손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극심한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이번 주말에 다시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3분기 매출액을 40% 가까이 늘리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존은 올해 3분기 매출액으로 96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8조 7천억가량의 실적을 거두었다고 발표했습니다. CNBC는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실적 전망 평균 매출액 927억 달러를 뛰어넘는 실적이라면서 연말 쇼핑 시즌에도 아마존의 수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도민연합은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은 교육, 병역, 성별, 가족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법이라면서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민연합 측은 차별금지법의 악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캠페인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환경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기독교 환경회의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선 기후위기와 신기후체제, 그리고 교회의 전환을 주제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YMCA 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 기독교 환경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합니다. 환경회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됩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2020 북한 종교자유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는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자유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자 2008년부터 13년째 발간돼 왔습니다. 이번 백서에서는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 양상과 배경을 분석하고 북한 선교와 복음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한국교회언론회 제12대 새 대표에 이혁주 서울 대석교회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이혁주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칼빈대 역사신학 교수와 교회언론회 대변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의 대변자이자 대사회적 통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올해 주요 교단의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 규모를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한 회기 교단의 명운이 달린 만큼 새롭게 선출된 대표들의 역할까지 축소되지 않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한국교회가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